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요 전세 비중은 증가를 하고 월세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수요 0%대 지금 금리죠. 이런 금리를 활용해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월세 세입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세 수요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체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올해 은행 이자가 워낙에 낮죠. 거기다가 보유세 부담은 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이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전세값 상승에 대한 우려 조금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포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 네,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공시가 서울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5%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유세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이제 뭐냐 하면 홍대에서 원종가는 라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발표했고 나서 실제로 이제 덕은지구에 여기 신설이 된다고 해서 덕은지구의 피가 2억까지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본질적인 가치를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설 철도와 거기에 따른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신설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그 인근의 토지값이라든가 또 기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만나볼 곳은요, 충청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에서도 당진시, 이 당진에 사실 이야기가 진짜 좀 많이 함축돼 있거든요. 자, 당진시 합덕으로 가겠습니다.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자, 그럼 소장님 먼저 이 토지에 대해서 개요 정보 먼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이제 그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212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이제 지목은 집을 질 수 있는 대지와 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수요 또는 주거 수요나 또는 이제 상업시설 수요가 만들어질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신설 역사에서 직선거로 한 800m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가는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토지 특징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지와 지목 자체가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건축이 이제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바로 800m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복선 전철 합덕역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평수는 212평이기 때문에 토지를 건설하거나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평평한 땅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탁 트여 있고 고른 땅입니다. 212평짜리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신설 역사가 들어오는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위치 자세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입지 가치를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덕역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합덕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 합덕역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안 산업철도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만들어진 역세권의 전체적인 도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입지 자체가 굉장히 역세권으로 좋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수요나 또는 상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지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당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철강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다 아시는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철강산업단지만 해도 뭐 1,000만 평 이상 1,200만 평의 이제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오고 있는 합덕역 인근의 산업단지만 해도 사실 한 120만 평에서 200만 평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산업단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업체들이 많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가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당진, 우강, 송강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렇게 주변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합덕역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수요를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산업단지, 업무단지가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조금 더 이제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이 물건 주변을 보시게 되면 뭐 솔매성지라든가 합덕, 수리, 민속박물관 같은 기본적인 관광이나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도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토지를 투자하시거나 하실 때는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상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당진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공간 구조상 이 지역 자체가 남북권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목표나 방향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진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역입니다. 실제로 철도 라인도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가지만 트리플 역세권 이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태나 내용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상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인구가 약 한 4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서 거점 도시로 만드는 방향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버스라든가 뭐 택시라든가 또는 철도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서 주변에 주거나 상업이나 또는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도시를 만드는
방향성이 잡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광지도 주변에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여기 정말 대단합니다.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아니 뭐 수천만 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리스트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또 많은 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당진의 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개발 호재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년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게 되겠는데요. 현재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평택과 당진은 굉장히 이제 발전 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항상 이제 산업 축이나 발전 축은 요즘은 철도 중심으로 역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면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 되겠고요. 이 라인 따라 가시게 되면 이제 여의도에서 나중에 출발하는 신안산선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서울역까지 연계되면 서울역, 여의도를 거쳐서 현재 당진까지 오는 데는 45분 정도면 거리를 굉장히 축소되는 한마디로 수도권에 편입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초에 또 이제 발표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철강산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강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철도 라인 자체가 이번에 승인이 이제 최종으로 났죠. 그래서 예타가 면제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문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산항까지 이어져서 합덕역으로 이 라인도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 그 다음에 이제 안흥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철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을 위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4중 역세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큰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호재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건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뭐 부여 익산까지 이어지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만들어지는 IC도 이제 IC 인근에 또 원래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합덕역 남쪽으로 5km에 이제 이 IC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세권과 IC가 더불어서 또는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진은 이제 철강벨트, 철강산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성문산단 인입철까지 놓여지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서 지원 우선 대상지로 선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기업체가 1조 원 넘게 지금 투자가 돼서 이 산단의 기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당진시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 자체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 지역 자체가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큰 규모로 이쪽에다가 한 4조를 넘게 투여해가지고 고용유발 효과는 아마 3만 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LNG 건설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3조 원 넘게 투자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발전하는 또 하나의 큰 산업단지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철강산업단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융합 복합단지 클러스터로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IT, 철강 이외의 첨단 산단들, 수소경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더불어져서 기존의 철강산단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관련 업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에서는 평택과 당진이 이 산업에서 큰 축으로 발전하면서 주변의 부동산도 같이 많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도도 도로도 마구마구 들어오고요. 산업단지가 진짜 많으니까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거죠. 일자리 대상의 영예를요 6년이나 연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당진입니다. 자, 이 당진시에서 합덕역이 들어오게 되는 합덕읍에 위치한 이 토지, 마지막으로 그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 자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완공이 돼가면서 지가들이 지금 많이 좀 상승하고 실제로 거래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50, 2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체 평수가 212평 정도 되는데 예상 매매가는 2억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뭐 대출 없이 하신다 그러시면 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이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좀 많았는데 이 중에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통 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뭐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그럼 먼저 소장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챙겨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는 것처럼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 뭐 용산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17.6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층수는 총 4층 중에 3층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인 1호선 경부선 축을 따라서 좌측에는 굉장히 이제 도심 재생의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다 오래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건물들 자체가 도심 재생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건물이 거듭날 수 있는 자리다. 그로 인해서 지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층 중에 3층이 되겠고요.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래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나중에 상업용 건물로 재탄생을 하면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재탄생할 그런 모습도 기대되는 곳인데, 자, 일단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용산역 아시죠? 용산역에서 걸어서 지금 2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초역세권의 상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가 그 위치 조금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여기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 여건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초역세권 있는 자리인데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의 항상 이 개발의 축, 발전의 축 자체는
철도의 라인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1호선, 4호선에 용산역, 신용산역이 있죠.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질 예정인 곳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입지적인 가치는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호선이나 호남선, 뭐 경춘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전철이나 철도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용산은 전체적인 서울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큰 축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종로가 하나의 또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부 쪽에 이제 여의도 영등포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남권에 강남이 있게 되겠는데요. 바로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남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도 서울에서도 중심에 있는 최고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개발이 진행이 좀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입지 가치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녹지 환경도 잘 갖춰져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배산 임수에 바로 남쪽에 한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 북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남산이나 용산 민족공원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입지 여건으로 주변 여건을 1호선 아까 말씀드린 철도 여건을 따라서 조금 가보시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쪽으로 동측이나 서쪽이 대부분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이 재생의 핵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호선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서울역이나 또는 이제 남영역이라든가 또는 용산을 중심으로서 인근의 국제 업무 지역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캠프킴 부지 개발이라든가 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업무나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고 계속 진행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지 가치는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발 호재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 주실까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가치의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많았던 곳이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연면적마다 한 100만 평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이 부지에 대한 매각도 한 2년 있으면 부지 매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대규모 업무지구가 만들어진다. 이건 굉장히 큰 호재 중의 호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 인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호텔이나 또는 컨벤션이라든가 판매 문화시설 또는 오피스텔 또는 레지던스 오피스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업 업무시설이 대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이주를 하고 평택으로 이제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기존의 미군 기지였던 뭐 캠프킴이라든가 유엔사, 뭐 수송부 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거의 확정이 되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남영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캠프킴 기지라든가 또는 이제 그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유엔사나 수송부에 대한 개발 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업무 상업시설들이 대규모로 역세권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대규모 이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직주 근접 때문에 최근에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주변에 사실은 여러 가지 토지 가격이라든가 또는 주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도 사실 이제 1호선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부선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이 말고도 또 추가로 확정된 이 용산을 거쳐가는 라인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이 호재 때문에 이제 주변의 가치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GTX A 노선, 또 B 노선이 있게 되겠습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이 좀 들어가 있고요. B 노선은 이제 예타가 통과된 상태로 착공이 이제 남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 노선 같은 경우는 A 노선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또 서울역을 또 거쳐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노선 같은 경우도 또 서울역을 지나가는 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한참 이슈가 되고 지금 이제 집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GTX AB 노선이 지나가는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도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이제 강남에서 신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사에서 용산 가는 라인 자체도 개발이 확정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제 이 노선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면 용산에 또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규모 기본적인 철도에 대한 호재도 같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기존에 갖춰진 잘 갖춰진 입지에다가 미래에 더 많은 입지 여건, 더 좋은 호재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산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용산은 서울의 중심 입지니까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용산은요, 그만큼 지금 교통이 좋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곳인데 뭐냐면요, GTX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몇 개 사실은 있지도 않습니다, 노선. 그중에서 A, B 노선까지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용산이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캠프킨 부지 개발이라든지 개발 소식들 뚝딱뚝딱 계속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용산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예상 매매가는 이제 2억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임대가 맞춰진 형태인데요. 보증금이 600만 원에 월 65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을 누리면서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 4백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그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두 가지 지역 분석 도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좋은 기회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세미나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세미나 이렇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인데요.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요새 들어서 뭐 풍선 효과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규제가 점점 많이 나올수록 풍선 효과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풍선 효과를 누리는 투자 지역을 제대로 찾자라는 제목입니다. 매주 일요일, 이건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구 소장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 굉장히 개운한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나리가 참 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봄이 암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암울하게 이겨내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이렇게 꽃을 기다리면서 이기고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기듯이 좀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냐면요.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성북구 여기 장위동에 장위 뉴타운 쪽에 있는 곳인데요. 장위동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북선 창문여고역이 도보한 7분 안쪽 거리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설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261.평방미터, 좀 넓은 편이고요. 층수는 5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통건물이기도 하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은 주변에 동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쾌적한 환경에 맞게 외관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선호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사실은 장위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쇄신한 듯이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깨끗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밀조밀하게 몰려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어떤 주차의 난을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한 78평제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건물 외관을 갖고 있고요.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 피로티부터 5층까지 되어져 있는 통건물인데 이 안에는 3룸과 2룸으로 적절하게 되어져 있는 혼합형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와 또 자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사진 촬영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기성 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큼 안락하고 편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사방이 거의 트여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가시성,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뒷면, 건물의 후면 쪽으로 산책로가 마당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그만 바베큐와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고, 또 벤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굳이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 집 앞마당을 이용해서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옆집에서 답답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고요. 대지 면적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5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죠. 신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리는 통건물인데요. 성북구 장위동에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입지 여건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뭐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이면서 자랑스러운 호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북선의 착공입니다. 동북선이 착공되어져서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6개의 정거장으로 총 7개의 환승역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역이 없는 곳에 역사가 만들어져서 중심가로 특히 강남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철, 경전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역 같은 경우는 뭐 창문여고 여기 신설역이죠. 신설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7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건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뭐 4호선이라든가 기존에 이용을 했던 6호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내 건물 앞에 신설역이 생긴다라는 가장 큰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광운대와 오원초등학교라든가 장이초 등 학군들이 굉장히 밀집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자유로운 사립고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그런 명문여고로 사실은 있고 또 이 안에는 기숙사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교로 이미 유명한 그런 학군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집의 건물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숲이 보이는 그런 전경들, 어떤 숲적인 숲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울 꿈의 숲 안에는 뭐 산책로라든가 어떤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 문화시설도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같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유태원 전 지역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야경이라든가 조망이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쾌적함을 제공하는 숲세권에 위치한 그런 자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이 창문여고 역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역 이름 보시면 느껴지시죠? 지금 고등학교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학군이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학군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 부동산의 가치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도심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북설 꿈의 숲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간을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도 챙겨주시죠. 네, 장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꿈은 뭐 개발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뉴타운으로서는 신길 뉴타운보다 더 규모가 큰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가 약간 해제가 되어져서 행정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일부에 지어진 뉴타운 속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뭐 59평방미터죠. 한 24평에서 26평 정도의 어떤 규모가 8억 7,900만 원 정도, 한 9억 정도를 이미 근접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집의 시세들이 땅값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가 되어져 있는 장이 뉴타운 13구역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도로에 거의 근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역세권 건물로 거듭났을 때는 사실은 상가라든가 카페로도 같이 규모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위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집들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혼재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동북선의 경전철이 착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11월 정도 서울시 계획 안에 이미 입안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수익으로도 투자 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타운의 변모로 이미 주변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져 있는 데다가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그 집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발빠른 선택과 발빠른 투자의 동향성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의 환승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지하철망과 같이 공동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5호선, 경의 중앙선이 같이 하고 있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 20분이 안 되는 그런 거리감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역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좀 낮은 가치의 집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이제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동부 간선도로도 지하화 계획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물건지와 같이 인접해져 있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어떤 호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화 위층 위에 덮어진 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숲세권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위동 통건물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볼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16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 한 3억 원 정도면 내 건물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자,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엽 아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3구라고 소위 말해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그중에서도 잠실동으로 더 알아볼 텐데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다세대 주택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송파구 안에서도 대장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는 강남 3구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53.45평방미터로 좀 넓은 편입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이고요. 준공은 2019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총 층이 굉장히 높은 8층까지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 블랙톤의 어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티와 기계식 주차로 주차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입주 세대원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CCTV라든가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층간 소음들에 굉장히 역점을 뒀던 그런 건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3룸이라든가 2룸으로 같이 혼재되어져 있고 원투룸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의 뭐 20대와 30대 또 거주를 원하는 40대까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어떤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의 피로티일 뿐만 아니라 공간 구조를 굉장히 잘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공간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것들이 이 건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이 좀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건물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 또한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을 통창을 만들어서 거실의 개방감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어떤 환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활의 동선이라든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부 구조를 동선 구조를 많이 고려했던 그런 설계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의 선호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호도를 주변의 임차인들의 리즈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여기 호텔 같다. 여기 원룸이 맞나 투룸이 맞나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또 한 번 다세대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역이 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신혼부부라든가 기존의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감도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신축이라는 거고요.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세련된 모습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 잠실동 이 동네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송파에 집중을 하는지 주목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는 가치의 특성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삼전역 같은 경우는 삼종 사거리 삼전 제2 일반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종상향에 굉장히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논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동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죠. 9호선 종합운동역까지도 도보로 한 20분 정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강남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역까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삼전동이라든가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는 잠실 세내역이죠. 잠실 세내역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어떤 마을버스라든가 중간 교통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이용망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외곽순환도로를 타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공원을 타고 가면서 한강의 전경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의 어떤 진민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룸이라든가 원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러면
임차인은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잠실 업무지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강남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강남의 오피스텔보다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두 가지로 많이 편중되어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거지인 이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즐겁게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20대라든가 3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시장이죠. 먹거리에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새마을시장에 어떤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롯데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이 포진을 하고 있고 마트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와 재래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굉장히 개발 가치가 많은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먹을 거, 살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송파구 잠실동이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석촌호수라든지 여유롭게 돌아볼 만한, 산책할 만한 공간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잠실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운동장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이제 탄생될 거라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시삽을 뜨기만 기다리면 될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진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개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천을 위주로 하는 수변 공원의 어떤 발전 계획을 이곳에는 쉬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으로도 만들겠다라는 송파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업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쓰고 먹고 잠자리까지 할 수 있는 호텔 규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어떤 개발 시설 계획들이 이미 연구 용역에 의해서 어떤 개발 가치라든가 그런 수익률들이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무단지의 인구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의 확보도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점점 더 많이 또 임차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에다가 이미 착공을 들어서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6개 동으로 해서 현대그룹에 관련된 계열사 본사가 모두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 있는, 또 삼성이 가면 삼성이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현대가 삼성동을 살릴 수 있는 그렇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확언을 할 만큼 이 지역의 어떤 큰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도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6개 지하로 6개층까지 파서 아파트로 높이로는 한 13층까지의 높이죠. 굉장히 거대한 시설의 규모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개연이 된다면 삼성역 인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로 많아질 그럴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실동의 주택 가격적인 측면까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를 누리는 투자 지역을 제대로 찾자라는 주제로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이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마찬가지로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 있으면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